두바이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화려하고 장관을 이루는 도시로 알려진 두바이는 고요한 모래 해변과 광활한 사막 사이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며 현대 기술의 경계를 넘는 건축의 경이로움을 자랑합니다. 부르즈 칼리파의 높은 모습에서부터 금을 인출하는 자동화기기와 수중에 잠긴 호텔 스위트까지 두바이는 비범한 것이 현실이 되는 도시입니다. 두바이가 어떻게 끝없는 경이로움의 장소가 되는지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이 놀라운 도시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10가지 놀라운 사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이 도시에 비할 데 없는 사치와 야망의 상징입니다. 이 건축의 경이로움은 163층에 달하며 놀라운 높이는 828m, 즉 약 2716피트에 이릅니다. 이를 비교하면 상하이 타워보다 거의 660피트 더 높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천루의 상단 801피트, 즉 전체 높이의 29%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나 수요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추가된 높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 순전히 추가된 것입니다. 부르즈 칼리파는 16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 공간, 기업 사무실, 전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화된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진 견고한 기초에 의해 지탱됩니다. 외관은 알루미늄과 유리로 덮여 있어 세련된 모습을 주며 이슬람 건축의 영향을 반영하면서 열전도를 최소화합니다. 부르즈 칼리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 가장 높은 야외 전망대, 약 1820피트, 가장 빠른 2층 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등 여러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완공하기 위한 서두름은 몇 가지 놀라운 간과를 초래했습니다. 최첨단 설계에도 불구하고 부르즈 칼리파는 처음에는 두바이의 하수도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이 약 3만 5천 명에 달하자 매일 어마어마한 15톤의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의 폐기물 처리 시설은 압도당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탱크 트럭들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야 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는 두바이의 현대적 성취의 상징으로 서 있지만 이 도시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은 방문객들에게 이 반짝이는 대도시가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위복에 대한 엄격한 규칙 방문할 때 적절한 복장은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짧은 치마, 깊은 네크라인, 오프숄더 상의 또는 민소매 셔츠를 입는 것은 두바이에서 무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바지, 비치는 의류 또는 몸에 꼭 맞는 옷은 좋지 않게 여겨집니다. 해변에서는 반바지와 비키니가 허용되지만 해변을 벗어나 거리에서 비키니를 입거나 호텔로 이동하는 것은 체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야른 옷을 입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젖었을 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두바이의 복장 규정을 위반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복장 규정은 지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습을 존중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전통을 존중하는 데 중요합니다. 복장에 있어 겸손함은 필수입니다. 또한 허락 없이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것은 두바이에서 불법입니다. 이 나라의 법에 따르면 그렇게 할 경우 최대 1,4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사진이 무슬림 여성의 것이고 소셜미디어에 공유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무슬림 여성과의 악수조차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복장 규정과 문화적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두바이와 같은 곳을 방문할 때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관습이 여행을 재고하게 만들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도심 한가운데의 달 사치와 독점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우주에 실제로 나가고 싶지 않다면 두바이의 달 프로젝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곧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두바이는 달을 재현한 거대한 돔을 특징으로 하는 리조트를 건설하여 달 위를 걷는 환상을 현실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달 리조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건축과 기술 혁신의 경이로움이 될 것입니다. 각 돔은 달의 완벽한 360도 모델로 크레이터와 표면, 질감이 실제 달을 모방합니다. 높이는 약 210m에 이르고
둘레는 약 610m에 달하는 이 인공달은 두바이의 가장 인상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리조트의 시그니처 돔은 달의 표면과 똑같이 디자인되어 있어 전 세계의 방문객들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내부에는 회의센터, 고급 레스토랑, 스파 등 다양한 고급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며 잃어버린 방의 수족관에 매혹적인 해양 생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두바이의 달 리조트를 더욱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내부가 우주선처럼 디자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락 활동은 달을 주제로 하여 방문객들이 달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리조트는 주요 관광 명소가 될 예정이며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열초의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가로 저희는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신부를 얻기 위한 대가 두바이는 사치와 현대성으로 유명한 도시지만 여성과 가족 생활에 대한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와는 달리 두바이의 결혼식에서는 지참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신랑의 가족이 신부의 가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흥미롭게도 신랑의 가족이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약 2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 신부의 삶은 엄격한 문화적 기대에 얽매여 있습니다. 여성들은 베일을 착용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가까운 가족이 아닌 남성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여성의 독립성을 줄이고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남편의 책임으로 전환시킵니다. 결혼 내의 분쟁은 법적 및 사회적 구조에 의해 복잡해집니다. 여권, 결혼증명서, 재산 소유권,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모든 공식 문서는 남편의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이러한 통제는 종종 여성들에게 자유나 자율성을 거의 남기지 않으며 남편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주요 생계 부양자이자 보호자로 여겨집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두바이 남편들은 아내가 가정 외부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며 그들의 역할이 오직 가정 내에 한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두바이는 경제적 부담이 적은 편안한 삶을 제공하지만 여성들에 대한 개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엄격한 규칙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두바이에서 결혼을 고려하는 사람은 이러한 문화적 기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금 자동화기기 두바이는 사치와 화려함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중 가장 놀라운 혁신 중 하나는 골드2 고 자동화기기입니다. 이 기계는 2010년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아부다비의 에미레이트 팰리스 호텔에 설치된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두바이에 퍼져나가며 이 도시의 사치에 대한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바이몰, 아틀란티스 더 팜, 심지어 두바이 국제공항과 같은 주요 위치에서 이 기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금을 인출하는 대신 이 기계는 사용자가 다양한 형태의 순금, 즉 24캐럿 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전, 심지어 작은 보석 조각을 찾고 있다면 이 기계가 도와줄 것입니다. 옵션은 2.5g 동전에서부터 1온스바까지 다양하며 놀라운 점은 이 기계가 실시간 시장 가격에 맞춰 10분마다 가격을 업데이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항상 금의 정확한 시장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편리하고 투명한 거래가 보장됩니다. 현재 두바이에는 약 50대의 금 자동화기기가 흩어져 있어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들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수요에 맞추기 위해 일부 기계는 주 2번 재고를 보충해야 합니다. 금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는 금이 문화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자동화기기는 단순한 사치 서비스가 아니라 독특한 투자 도구입니다. 기억에 남는 기념품을 원하든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고자 하는 투자자이든 이 기계는 편리함과 사치의 수준을 제공합니다. 금이 자동화기기에서 흘러나오는 도시에서 심지어 번호판과 같은 평범한 것조차 극단적인 부와 지위의 상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번호판 두바이의 도로는 불을 과시하는 고급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으며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불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치의 땅에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차별화하는 것은 번호판의 숫자입니다. 올해 한 두바이 재벌이 단 하나의 번호판에 무려 $1,500만 달러를 지출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번호판은
단 하나의 문자피와 숫자 7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판매로 얻은 돈은 2008년에 두바이의 통치자 모하메드 빈 라시드가 설립한 10억 기니 지원 프로그램에 기부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사업가인 사압돌 그프 쿠리도 숫자 하나가 적힌 번호판을 14,200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례로 재벌인 밤 빈더스니는 독특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초호와 부르즈 알 아랍 호텔을 방문했을 때 그의 번호판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번에는 숫자 5만 있는 새 번호판을 구입하기 위해 9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번호판을 80만 달러짜리 롤스로이스에 부착했습니다. 이는 교통에서 눈에 띄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낙타미인 대회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 전역에서 열리는 낙타미인 대회는 그 규모와 화려함,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놀라운 융합 덕분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알다프라 축제에서 열리는 이 행사들은 주요 관광 명소가 되어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 2만 5천 마리의 낙타가 이 축제에 참가하여 약 1,360만 달러에 달하는 상금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낙타는 입술의 크기, 머리 모양, 그리고 혹의 높이와 같은 특정 미적 특성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외부인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베두인 문화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의 재정적 위험은 막대하며 일부 낙타는 수백만 달러에 판매되기도 하여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및 문화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일부 참가자들이 승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몇 마리의 낙타가 보톡스 주사를 맞거나 다른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이는 윤리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이 행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는 계속해서 번창하며 유해의 독특한 유산 보존과 현대적인 스펙타클을 보여줍니다. 이 미인 대회는 걸프 지역에서의 낙타의 지속적인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대성과 고대 전통의 충돌이 종종 진정으로 예상치 못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낙타가 화려한 축제에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로봇이 고위험 경주에서 그들을 타고 달리는 두바이는 전통의 경계를 넘어서며 문화유산과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결합하여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로봇 낙타 기수 두바이는 전통과 현대가 독특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로봇 낙타 기술을 도입한 것은 이러한 매혹적인 대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혁신은 스포츠 세계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낙타 경주와 관련된 깊이 뿌리내린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낙타 경주는 수세기 동안 중동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 스포츠에는 어린 소년들, 때로는 4살짜리까지 기수로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종종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인신매매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생활하며 낮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국제적인 감시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는 2002년 아동 기술을 금지하는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걸프 협력회의의 다른 국가들도 이 조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은 로봇 기수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량 로봇은 2kg에서 3kg 사이로 설계되어 낙타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며 SUV와 함께 운전하는 운영자가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합니다. 이 로봇은 작은 채찍과 명령을 내리기 위한 무전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마네킹 머리, 경주용 실크, 그리고 선글라스와 같은 긴감과 유사한 교소를 갖추어 낙타가 인간 기수에서 로봇 기수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로봇 기술을 특징으로 한 첫 성공적인 경주는 2005년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UAE와 다른 걸프 국가들에서 표준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로봇 기수는 비용 효율적이며 각 단위의 가격은 약 5,500달러로 이전 모델보다 훨씬 저렴하고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중 호텔 스위트 두바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계를 놀라게 하며 그중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는 아틀란티스 더 팜의 수중 호텔 스위트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육상 수족관의 파노라마 뷰를 제공하는 수중의 천국입니다. 이곳에는 6만 5천 마리 이상의 해양 생물, 상어, 가오리, 그리고 화려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에는 2개의 독특한 수중 스위트가 있습니다. 넵튠과 포세이돈.
이 스위트들은 각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이 수족관으로 직접 열려 있습니다. 이곳의 사치 수준은 비할 데 없으며 대리석 욕조, 24캐럿 금이 들어간 비누, 그리고 전담 집사 서비스와 같은 호화로운 편의 시설이 제공됩니다. 손님들은 개인 엘리베이터, 넓은 거실 공간, 그리고 접대를 위한 식당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두 잃어버린 방의 수족관에 매혹적인 해양 생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경험은 비용이 듭니다. 이 수중 스위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데는 3,500달러에서 4,000달러가 소요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 숙박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독특한 환경과 호화로운 제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수중 스위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사치와 자연과의 밀접한 연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손님들은 해양 생물이 창문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잠드는 꿈같은 감각을 묘사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심해 다이버나 거대한 수족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광경입니다. 이 독특한 편안함, 독점성,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의 조화는 아틀란티스 더 팜의 수중 스위트를 두바이가 환대와 건축 창의성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빛나는 예로 만들어줍니다. 사막 속 실내 스키 리조트 두바이의 실내 스키 리조트인 스키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놀랍고 대담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사막 한가운데에 완전한 스키 리조트를 세우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상적인 공학적 성과는 두바이가 전통적인 기대를 초월한 세계적 수준의 명소를 창출하려는 야망을 명확히 반영합니다. 이 스키 두바이는 약 22,500제곱미터, 즉 3개의 축구장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지하며 5개의 다양한 난이도의 슬로프를 제공합니다. 가장 긴 슬로프는 400m에 이르며 60m의 낙차를 자랑하여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리조트가 연중 내내 영하 1도에서 영하 2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첨단 단열 시스템과 정교한 제설 공정 덕분입니다. 눈은 압축 공기와 물을 사용하여 화학 물질 없이 생성되며 자연적인 알프스 환경에서 발견되는 눈의 품질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매일 밤 이 시설은 30톤의 신선한 눈을 생산하여 슬로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스키 두바이의 건설 비용은 4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두바이가 관광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 리조트는 주요 관광 명소가 되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과 주민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두바이가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주는 이 리조트는 세계 최초와 세계 최고의 경험을 창출하려는 도시의 철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KT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글로브 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나라를 다루었으면 좋겠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